네,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를 뽀개 볼까요?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요, 에스코넥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반박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네요. 네, 일단 뭐 어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업들 네. KH바텍 혹은 에스코넥이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레포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오늘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에스코넷 혹은 KH바텍에서 지금 기업 레포트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기업 모두 힌지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힌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 중에 접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그렇죠. 힌지라고 하는 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쉽게 생각하면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돼요. 네. 네, 일단 뭐 힌지라고 하는 이 부품을 뭐 여러 기업에서 이제 만드는데 어제 이제 문제식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뭐 두 개에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지금 생산하는 이 부품을 얼핏 다른 삼자가 봤을 때 그냥 네.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 한 군데에서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구나라는 뉘앙스의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아, 독점으로 그렇죠. 한다는.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힌지라고 하는 제품이 A도 B도 C도 D도 하는 줄 알고 B라는 기업 혹은 C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A라는 기업에서 독점으로 한다? 그러면 B, C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실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퍼지면서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도 힌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반박 공시가 나오면서 그래도 다음 날 굉장히 또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번 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조금은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스코넷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KH바텍과 조금 이슈가 있었던 에스코넷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한번 봐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코넥이 힌지 사업에 있어서 순항 중이다라고 그렇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힌지에 대한 단독 벤더 논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사를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 에스코넥에 대해서 주가 행보를 좀 주목해보자.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일단 사실 이제 힌지라는 제품을 좀 이야기를 했을 때 대장주는 절대 아니죠. 에스코넷의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좀 다시 봐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힌지라고 한다면 에스코넷보다는 뭐 다른 기업들이 먼저 우선시가 됐겠지만 이제는 또 힌지라고 하면 에스코넷을 또 사람들이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순히 힌지라고 하는 제품만 생산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수소사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하반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또 기업의 실적도 견고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뜻밖의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좀 급락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트레이딩의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20%의 급락을 보였더라고요. 그죠. 일단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네. 뭐가 문제였냐면 어느 누구도 왜 에스코넷이 저렇게 급락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었다. 아, 그래서 라는 어제를 이 종목을 안 갖고 오셨군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유들이 이제 서서히 밝혀졌죠. 만약에 정말로 힌지라고 하는 제품을 에스코넷에서 생산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반박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며 실적도 지금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슈이지만 이번 기회에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의 좀 가치 혹은 해당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 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그쵸. 있는지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뭐 매수를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은 많이 수급적으로 훼손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 있죠. 조금은 기다려보자. 조금은 기다려봤을 때 2,500원.
어제 이제 수요일 날 급락하기 전 가격이거든요. 네, 급락하기 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충분히 저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사야 되는 그 거 전에 아니에요? 사는 거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 아.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새롭게 그러니까 신규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조금 작고 또 호가가 좀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급락 이전의 가격에 회복하면 그때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왜 빠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빠지는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에스콘의 보유자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이유 없이 단순히 그쵸. 3~4% 빠지는 것도 아니고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면 맞아요.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 터졌다. 그쵸.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 혼란스러움에 빠지기 맞아요. 쉽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에스콘의 보유자분들 혹은 이번 뉴스를 아셨더라면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리포트 뽀개기가 아니라 논란 뽀개기예요. 그쵸. 이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뽀개 봤을 때 별점 몇 점 드릴까요? 참 굉장히 아쉬운 레포트일 수밖에 없어요. 네. 별점을 좀 제가 매기기가 조금 어렵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레포트를 보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레포트에서 좋은 실적, 좋은 성장 모멘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실적일 수도 있고요. 기술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보신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며 별점은요. 5점 만점에 뭐 한 1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점 만점에 1점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리포트 확인해 볼게요. 오늘 봐야 되는 새로운 리포트는요. 3가지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 골프존이에요. SK증권 윤혁진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서프라이즈의 실적 그리고 스크린골프 라운딩 지속 전망. 저도 네. 골린이거든요. 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골프를 배웠고요.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같이 골린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골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컨택주들이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같은 컨택주가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회복은 했지만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 보면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어요. 네. 즉 지금 비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제가 이제 골린이라서 잘 모르지만 골프를 이제 자주 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날씨가 좋으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안 치고 이제 밖에서 좀 많이 그죠. 필드로 이제 나가서 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안 나가보셨나 보네요. 저는 아직도 안 나가봤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일단은 뭐 골프, 이 스크린 골프에서 치시던 분들이 네. 원래는 밖에 나가서 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필드에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골프존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수기인 지금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분위기는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더 많은 시간 이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실적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골프존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레포트에서도 매수 목표가 16만 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는 동감을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야외 부킹 대란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골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골프존과 같은 실내 골프 연습장에 대한 인기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볼게요. 사실 골프존이 좀 다소 걸리는 건요. 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그렇죠.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카카오 때도 그랬지만 네. 저는 동일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때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조정을 기다리자. 이때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거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네. 지금 당장 사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조정을 기다리자. 뭐 분명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코로나19 이후에 뭐 대세 상승장처럼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닌 상황에서 네. 본격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바 일단 조정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문제지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12만 7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다렸다가요. 12만 원대 가격에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지만 네. 매수하는 그 위치 만약에 12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매수하게 돼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격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15만 원 혹은 레포트에서 말한 목표가 16만 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네.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좋은 성장성이 있지만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11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 11만 원.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12만 원의 조정 기회를 준다면 네. 그때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런 종목이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내가 몸소 느끼고 체험해놓고선 그쵸. 왜 안 샀을까? 그것보다 더 아까운 건 더 네. 낮은 가격에 샀는데 미리 팔아버렸을 아. 때 그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다 아깝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 뭐 지금 나중에 봤을 때는 이 가격보다 네. 더 높게 갈 수는 있지만 네.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은 좀 느낄 수밖에 없어서 별점 5점 중에 4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은 5점 중에 4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을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프 가정법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살 걸, 맞아요. 더 살 걸, 팔 걸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후회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직 또 더 갈 수 있을 만한 기대주를 선택해 볼게요. 일단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지금 상황에 있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IT냐 제약바이오냐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반도체 IT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 IT를 가져온 건 아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IT가 하루 강하면 제약바이오가 하루 약하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하루 강하면 반도체 IT가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은 약한 섹터, 제약바이오인 종목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하면 우리가 가장 불확실성으로 느끼는 게 딱 두 가지죠. 정말로 해당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사실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타 다른 악재들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최대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뭐 공매도에 대한 비중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이제 기술 수출에 따른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좋고 한미그룹주들도 좋지만 네. 위치상으로는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SK바이오팜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저는 지금 가격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16만 원 선 네,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그 전 가격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네. 손절가는 11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제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뭔가 주가를 올릴 만한 새로운 뉴스가 나와줄까요? 결국에는 이제 기술 수출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지금 내전증 신약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소개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